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 일산 이 아파트 시장과 또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그 강선마을 그 두산 아파트와 또 문촌마을 뉴섬릭 아파트 리모델링 그 조합인가 설립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지는 이 용적률이 초과되어서 보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그 고양시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230%에서 250%로,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이 지자체보다 고양시가 상당히 이 용적률에 좀 야박한 그러한 상황이죠.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약 한 200% 상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 지분이 약 한 14평 정도 되면은 그 전용 84제곱미터 정도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최적화된 그 단지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요. 일기 신도시 일산 아파트가 리모델링에서 이제 재건축으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가운데 조합 설립이 보류되면서 일산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재건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우린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현재 이 진행 중인 대형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인구 유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산 일기 신도시 그 전체 총 세대수를 보면 약 한 이 공동주택만 봤을 때 6만 9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이제 뭐 선호도가 좋고 나쁜 곳이 분명히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 본인에 맞는 곳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임해야 할 때 어느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하죠. 지금은 이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무거워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일산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정권 이양 시기에 더욱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래도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본인에 맞는 좋은 매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한동안 오래된 아파트에 아마도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가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은 이 분당과 비교해서 용적률이 낮고 현재 가격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보통 투자금 2억 전후에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 이 그 전화 문의가 많아지고 또 거래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평대 가격을 보면 보통 4억 5천에서 6억 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4억 아마 초반에 그러니까 4억 2천대에 있는 매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 곳은 좀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세금이 좀 낮기 때문에 투자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27평 같은 경우는 보통 5억 5천대에서 높게는 8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본인에 맞는 곳을 어떻게 찾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32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6억 5천에서 9억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저기 한 47평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8억 5천에서 뭐 13억까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오르지 않고 투자 가치로 가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적게 오르고 재건축을 한다 하면 토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점이 많지요. 단지 접근할 때 조금 더 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마찬가지겠지만 머리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부동산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은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만이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무리 좋은 매물이 있어도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도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공평하면서 모순이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린 어떻게 실용주의로 잘 살 수가 있을 것인지에 고민하고 행동으로 빠르게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종종 이 상담을 하다 보면 2, 3년 전에 그 3년, 4년 정도 됐죠. 그 정도 시점에서 집을 팔고 집을 매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죠.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해도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내 본인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매도를 했다고 그러면 바로 본인 집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은 제가 오랜 세월 부동산 이 중개업에 있으면서 보면 가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좀 올랐다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조금 빠지지만 과거의 가격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꼭 내 집을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주택자는 빨리 본인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2030 세대, 좀 나가면 4050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하지 않으면 그 노후를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래 살게 되는 현실에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노후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이 바뀌는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발맞추어서 가면서 21세기의 좋은 문화를 함께 누리면서 10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해서 정말 노후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지만 이미 재택근무로 변해가는 현 시점에서 주거 공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지금까지 대형 아파트 보급이 2008년부터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지만 그 본인 주위에 이 주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미래가 보이고 한 발 앞서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빈부격차가 아주 크게 늘어난다고 하죠. 특히 이 중상층이 없어지고 상위층 30%, 하위층 70%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위 30% 안에 들어갈 것인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이 맞는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오래 사는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몸살 아닌 몸살을 몸살로 움츠리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다시금 움직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동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항상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래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빈부격차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을 잘 인지를 하셔서 부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서 좋은 삶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